네, 윤석열 대통령이 8대0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의 판단으로 즉시 파면됐습니다. 자, 김용재 기자, 8대0이 나올 거였으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런 의문 갖는 국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단호했습니다. 일관된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반전의 어떤 요소는 찾을 수가 없었고, 네. 저도 이렇게 주문을 함께 들었지만, 너무 처음부터 일관되게 나와서 혹은 어떤 반전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전은 없었고요. 결국 마지막에 이 법 위반 행위로 규정을 하면서 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인정되면서 결국 그 파면을 주문을 했죠. 11시에 예상대로 정확히 시작을 했습니다. 11시에 시작을 해서 11시 22분에 걸쳐서 전례와 비슷하게 시간이 소요가 됐던 것 같고요. 이번에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군경 투입한 부분들, 그리고 포고령 이야기들,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이것들에 대해서 다 위법성이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이렇게 되면서 당초 많은 예측들, 그러니까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의 의견 충돌이 있어서 8대0 전원일치는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은 빗나가게 되었고, 결국은 전원일치로 마무리가 되면서 더 이상 어떤 승복에 대한 문제, 국론 분열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는 좀 가름이 된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향후 이제 조치인 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복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던진 만큼, 방금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양당 쪽에서도 입장이 이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금 일단 국민께 사과하는 메시지를 간략하게 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 입장들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좀 꼼꼼히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면, 인종화 기자, 네네. 일단 처음에 선고에 들어갈 때 과연 이것이 선고가 적합한 일인지, 선고 자체가 각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 정치적 행위였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판단 자체가 적법하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 선거 전에 예측할 때 인용기간 각하 시나리오에서 네. 이제 각하 부분에 관련해서부터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 것에 판단을 했는데요. 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형식적 흥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소추 절차를 위반했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했다, 이것도 맞지 않다, 기각을 내란죄 했고요. 철회도 마찬가지고요. 형사죄 내란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적용하는 법조를 일부 철회하거나 변경한 것이 이 소추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실체적인 이제 사실관계 동일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형사 내란죄가 제외된 것이 절차적, 그러니까 형식적 흥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즉 문제가 없다고 또 헌재는 판단을 했고요. 또 이 탄핵 소추권을 이 국회가 남용한 거 아니냐 했지만은 이 대통령 피청구인 대통령의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증명됐기 때문에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증거 법칙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형사사건에서 만들어진 조서의 증거 능력 이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상의 이 정문 법칙, 엄격하게 증거 채택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측이 주장한 이 절차적 흥결, 형식적 흥결은 모두 기각을 하면서 각하는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예. 이제 실체적 본안 판단을 한 것입니다. 탄핵 사유 5가지가 모두 다 인정이 된 겁니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요건을 갖췄는지, 또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이 형식적인 절차를 다 이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계엄의 포고령이 이 헌법에 따라서 계엄법이
만약에 계엄이 실행될 경우에 제한되는 이 민주적 기본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반했다는 것이고요. 이 군경을 도입해서 헌법기관을 선관위나 국회의 권한을 방해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또 사법부 이 직전에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 사법부 인사과 체포 지시도 상권 분립에 있어서 중대한 위협이라고 봤거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는 요건과 형식, 절차도 모두 어겼고요. 포고령 자체도 이 계엄법이 정한 이 민주적 기본권의 제한의 원칙도 어겼고 또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군경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안적 판단했고요. 특히 중요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꾸 계몽령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단호하게 판단했습니다. 계엄의 목적에 경고의 성격이 어디 있느냐. 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의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 사안이라고 하면서 그 주장을 바로 단칼에 기각을 했고요. 그 선고문을 보면 네. 중대한 위기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해도 헌재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안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꾸짖는 말도 했어요. 그렇죠. 이 국정 운영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이 남용이 되고 뭐 예산안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삭감을 했다. 일단은 그 상황 판단에 있어서 예산 삭감은 국회에서 예결적으로 의결된 것이 본회의 의결 사항도 아니었고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에 관련해서는 일부 이 전례에 비교해서는 좀 많은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사용을 했고 그로 인해서 행정부의 고위공무원의 일정 부분이 권한이 정지된 상태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 그 행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을 이제 국회가 의결을 함으로써 이 행정부로서는 제2 요구권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얘기했죠. 지난해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거대 야당이 이 점하는 국회로 인해서 국가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직접 국민한테 설득을 해서 작년 총선에서 그렇다면 본인의 집권당이 더 다수 의석을 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즉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해결이 충분히 가능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입법부의 다수도 이 국민의힘 집권 여당 지지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든지 지지를 호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군경을 동원한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